어서 오세요. 민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파마하러 왔어요. 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용실 안에는 젊은 남자 손님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시네요. 박 사장님. 민지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날아갈 것 같네요. 머리 다 됐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민지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저 여우 같은 거 뭐라고 대답할까? 죄송해요. 박 사장님. 약속이 있어요. 남자친구랑요?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이에요. 더 중요한 약속이요? 현우가 의아해했어요. 민지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착한 짓 좀 해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민지 씨 같은 사람과 사귀는 남자는 정말 행운아일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다시 봐드릴게요. 민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혜자가 민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민지의 눈은 맑고 깊었어요. 이 아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일주일 전 혜자의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갑자기 흐릿해졌어요. 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32살의 든든한 아들.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외아들이었죠. 결혼이라니.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도 차가워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래, 누구냐? 어디 집딸이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라고 미용실을 운영해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순간 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혼자서 미용실을 꾸려가고 있어요. 혜자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탁자를 두드렸어요.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했던 그녀였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제대로 된 예의를 알까? 아직은 이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엄마, 오늘은 이만 가거라.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혜자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어요.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이미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혜자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김치를 고르던 중 옆 가게 주인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혜자 언니, 준호 결혼한다고 했다며? 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준호가 우리 집 애한테 말했나 봐. 근데 상대가 부모님도 없고 혼자 미용실 한다며? 영숙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걱정인지 호기심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 조심해야 해. 특히 혼자 사는 애들은 더더욱. 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옆집 순이 아들도 그런 여자 만나서 고생했잖아.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가정교육이 안 돼 있어서. 영숙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혜자는 김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영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조심해야 해.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죠. 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죠. 여보, 우리 준호가 결혼한대요. 근데 상대가 부모님도 없고 혼자 산대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대답 없는 남편에게 혜자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40년간 미용실을 했으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애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혜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그 미용실에 가봐야겠다. 손님인 척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나 봐요. 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민지 만나보실래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은 혜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준비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자는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와 다른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적당한 옷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62살의 평범한 아줌마가 보였어요. 좋아. 이 정도면 모르겠지. 혜자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미용실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죠. 햇살 미용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혜자의 마음도 그만큼 빨리 뛰고 있었죠. 부모 없이 자란 아이.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편견인 걸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주소를 확인했어요. 얼마 안 가서 작은 미용실이 보였습니다. 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손님인 척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안은 아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미용실이었죠. 벽에는 따뜻한 색의 벽지가 붙어 있었고 거울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젊은 여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죠. 저 애가 민지인가? 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자는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니까요. 파마하러 오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 네. 파마요. 혜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민지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민지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혜자는 천천히 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했던 사람이 지금은 손님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민지가 혜자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전문가의 손길이었죠. 혜자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력은 있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민지 씨, 안녕하세요. 밝은 인사였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돌려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 대리님. 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 손님이네. 그것도 젊은. 민지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커트하러 오셨어요? 네, 민지 씨가 잘라주시면 항상 마음에 들어요. 남자의 목소리에 호감이 묻어났습니다. 혜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렇게 남자들한테 눈웃음 치는구나. 민지가 다시 혜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저 손님은 예약이 있어서. 괜찮아요. 민지가 남자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대화가 들렸어요. 요즘 일은 어떠세요? 바빠 죽겠어요. 민지 씨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남자의 말에 민지가 웃었습니다. 혜자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완전 여우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지나고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잘 잘라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남자가 뭔가를 꺼내려 했어요. 명함 같았습니다.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 번호 죄송해요. 민지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일만 하는 사이가 좋아요. 김 대리님도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남자가 아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혜자는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거절은 했네. 하지만 왜 웃으면서 하지? 남자를 은근히 애태우는 요령이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혜자는 그날 파마를 하고 미용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수상해.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 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지라는 아이를 봤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뭔가 미심쩍다. 남자들에게 너무 친절한 것 같다. 우리 준호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구름에 가려 흐릿했죠. 혜자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흐릿하고 불안했어요.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 자문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너는? 저는 잘 지내요. 그런데 민지가 엄마 만나 뵙고 싶대요. 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했잖니. 알아요.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어요. 잘 자세요.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인가?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조심해야 했어요. 특히 결혼 같은 중요한 일에서는 더더욱. 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남자에게 친절한 모습,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도. 대체 어떤 아이일까? 혜자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지가 나타났어요. 웃는 얼굴로 다가왔지만 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혜자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다시 미용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혜자의 다리가 떨렸어요. 손가락이 핸드백 끈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미용실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남자 손님이었죠. 혜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또 남자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민지가 고개를 돌려 인사했어요. 지난번처럼 밝은 미소였습니다. 오늘은 염색을 하러 왔어요. 혜자가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민지가 다시 남자 손님에게 집중했습니다. 혜자는 대기석에 앉았어요. 잡지를 펼쳤지만 시선은 민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이시네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민지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네요. 혜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손님한테 잘생겼다니. 손에 든 잡지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가위를 놓고 거울을 들었어요. 뒤쪽 확인해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완벽해요. 역시 민지 씨는 최고예요.
남자의 칭찬에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자의 속이 뒤틀렸어요. 완전 여우네. 남자들 홀리는 게 일이구나. 계산을 마친 남자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였어요. 민지 씨, 이거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민지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어머,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항상 잘해주셔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정말 고맙지만 저는 일로만 만나는 게 좋아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저는 일과 사생활을 구분하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남자가 결국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깐 지친 표정이 스쳤지만 금세 다시 밝아졌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민지가 혜자에게 다가왔어요. 혜자는 일어서며 민지를 훑어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젊고 예뻤어요. 준호가 반할 만했죠. 그래서 더 위험해. 의자에 앉은 혜자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여기만 좀 염색해 해주세요. 머릿결이 정말 좋으시네요.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울 속 민지를 관찰했죠.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어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민지가 거울을 들어 보여줬어요. 혜자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네요. 계산대로 갔어요. 민지가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혜자는 돈을 내고 돌아섰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대체 어떤 아이야? 남자들한테 친절하면서도 선은 지키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뭔가 수상한데 딱히 잘못된 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혜자는 소파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남자 홀리는 요령이 있는 것 같아. 웃으면서 거절하는 게 더 교묘한 거 아닐까?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민지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 밝은 미소가 자꾸 신경 쓰였죠. 전화가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이번 주말에 저녁 같이 먹어요. 오랜만에 외식하면 어때요? 준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 그러자. 정말요? 엄마가 좋아하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할게요. 혼자 오는 거지? 혜자가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네, 혼자 갈게요.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혜자의 가슴이 찔렸어요. 그럼 토요일에 봐. 네, 엄마.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너무한가?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민지라는 아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인지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아이인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준호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혜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남자들에게 보이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대체 뭐가 진짜야? 혜자는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민지를 더 관찰해야겠다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토요일에 뵐게요. 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자에 답장을 보냈어요. 너도 좋은 하루 보내렴.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자는 창밖을 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심도 함께 자라고 있었죠.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혜자와 준호가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엄마, 여기 불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고기를 집어 혜자의 접시에 올려놨습니다. 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맛있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와 나눈 문자를 다시 읽어봤죠. 어제 준호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지가 일요일은 안 된대요. 매주 일요일마다 약속이 있다고. 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매주 일요일? 뭔 약속이 매주 있어? 의심이 폭발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쁜 쪽으로만 생각이 흘렀죠. 설마, 다른 남자?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혜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따라가 봐야겠어. 일요일마다 뭘 하는지. 일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혜자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옷에 선글라스까지 썼어요. 미용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이 보였죠. 오전 10시가 되자 민지가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편한 옷차림이었죠.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민지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죠. 민지가 버스를 탔습니다. 혜자도 재빨리 뒤따라 올랐어요. 버스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민지에게 들킬까봐 고개를 숙였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지가 내렸습니다. 혜자도 따라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동네였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민지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혜자의 숨이 가빠졌어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때 민지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혜자는 전봇대 뒤에 숨었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죠.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건물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어요. 백발의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죠. 민지야. 할머니가 민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민지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혜자의 마음이 움찔했어요. 할머니? 민지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도시락 통이었죠.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잡채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또 이렇게 만들어 오면 어떡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혜자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민지와 할머니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자는 망설였어요. 따라 들어갈까 말까. 결국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민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였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지 마. 바쁠 텐데.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바쁘지 않아요. 할머니 보는 게 제일 좋은 거려. 민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혜자의 가슴이 찔렸어요. 이게 일요일마다 하는 일이었구나. 민지가 떠난 후 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아까 그 젊은 여자분이 누구신지 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민지 말이에요? 천사 같은 아이죠. 천사요? 3년 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와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혈육도 아닌데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도 어릴 때 할머니한테 도움 많이 받았대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난다고.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민지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집에 도착한 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지의 다른 모습들이 떠올랐죠. 다음 날, 혜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야채를 고르다가 옆 가게 주인을 만났어요. 과일 가게 김 사장이었죠. 혜자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 사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혜자 씨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햇살 미용실 민지 맞죠? 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 저번에 준호 씨가 민지 씨랑 같이 지나가는 거 봤어요. 김 사장이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정말 좋은 아가씨예요. 복 받으셨네요. 좋은 아가씨라고요? 혜자가 되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작년에 우리 엄마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민지 씨가 도와줬어요. 어떻게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도 씌워주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죠. 치료비도 먼저 내주고. 김 사장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요? 김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들어보니까 고아원에서 자랐다던데. 그래서 더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원. 빵집 주인도 다가왔어요. 민지 씨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 가난한 학생들한테 공짜로 머리 잘라주는 거 아세요? 형편 어려운 애들은 돈도 안 받아요. 빵집 주인이 감탄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혜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가 얼마나 편견을 가졌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밝게 웃던 모습, 할머니를 안던 모습, 남자들에게 선을 그으며 준호를 생각하던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었어. 그냥 좋은 아이였어.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아니야. 괜찮아. 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민지가 엄마 만나고 싶다는데 언제쯤 괜찮으실까요? 엄마? 응.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자는 식탁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의심과 편견,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진실들이 뒤엉켰죠. 어떻게 해야 하나.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혜자의 마음도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자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지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어. 마지막 의심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일요일이 왔어요. 혜자는 또 민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민지가 미용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주와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죠.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민지가 택시를 탔어요. 혜자도 급히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혜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큰 건물이었어요. 혜자는 내려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문에 간판이 보였어요. 햇빛 고아원이라고 쓰여 있었죠. 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아원? 민지가 정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민지 언니 왔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5살부터 10살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었죠. 민지가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이쁜이들 보고 싶었어. 아이들이 민지에게 달려들었어요. 포옹하고 매달리고 손을 잡았죠. 혜자는 담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번진 행복한 미소가 진짜였으니까요. 언니, 오늘도 머리 잘라주실 거예요? 작은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우리 수진이 예쁘게 잘라줄게. 민지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용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가위, 빗, 드라이기까지. 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요일마다 이 일을 하러 왔구나. 민지가 아이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혜자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용기를 내서 정문에 다가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견학 오고 싶어서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머리가 하얀 원장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인자한 얼굴이었죠. 어서 오세요. 후원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 네. 혜자가 얼버무렸습니다. 원장이 미소 지으며 안내했어요. 마침 잘 오셨네요. 오늘은 민지가 오는 날이거든요. 민지요? 혜자가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 고아원 출신이에요. 3년 전부터 매주 와서 아이들 머리 잘라주고 있죠. 혜자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민지는 특별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죠. 어떤 면에서요? 항상 동생들을 챙겼어요. 자기 것도 없으면서 나눠주고, 아픈 애들 돌보고, 원장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큰 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지가 한 아이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아이들이 둘러앉아 구경하고 있었죠. 언니, 저도 언니처럼 미용사 될래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언니가 가르쳐 줄게. 그때 작은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언니는 왜 여기서 안 살아요? 민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도 어릴 때 여기서 살았어. 너희들처럼. 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봤어요. 정말요? 응. 언니도 엄마 아빠가 없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자랐어.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친구들도 사귀고 행복했어. 한 여자아이가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언니는 우리 가족이네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민지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원장이 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지가 대단하죠? 성공해서도 여기를 잊지 않고 찾아와요. 네, 혜자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지가 아이의 머리를 다 자르고 거울을 들었어요. 짜잔, 우리 공주님 완성.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예뻐요.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어요. 그때 민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란 것 같았죠.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아이들에게 집중했어요. 자, 다음은 누구 차례야? 혜자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나. 손이 떨렸어요. 민지를 의심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여우라고 생각했던 것, 남자를 홀린다고 오해했던 것, 다른 남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던 것, 모든 게 편견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이었어요. 손에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혜자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원장이 옆에 앉았어요. 민지 얘기 좀 더 해드릴까요?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5살 때 여기 왔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충격이 컸나 봐요. 원장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민지를 돌봐주셨어요. 매일 와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머니요? 네, 근처에 사시던 독거노인이셨어요. 자식도 없으셨는데 민지를 친손녀처럼 아꼈죠. 혜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민지가 다시 웃게 됐어요. 말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원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민지가 옆을 지켰어요. 16살 때였죠. 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민지가 할머니들을 그렇게 챙기는구나. 원장이 놀란 듯 혜자를 봤어요. 아시는 분이신가요? 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 민지가 사귀는 남자의 어머니예요. 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잘 만나셨어요. 네, 민지 같은 며느리를 둔다면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원장이 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사랑을 줄 아는 아이예요. 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언니, 다음 주에 또 와야 해요. 알았어. 약속. 민지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문을 나서던 민지가 혜자를 발견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이시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미안해요. 혜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민지가 당황했어요. 네, 왜 사과를? 내가 너를 오해했어. 많이 오해했어.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한 것 같았죠.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을 걱정하시는 거 당연해요. 혜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해심 깊은 아이를 의심했다니. 정말 미안해. 혜자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 잎이 날리는 것 같았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고아원 정문 앞이었습니다. 혜자와 민지가 마주 서 있었어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놀란 듯 혜자를 봤어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몰래 지켜봤어. 민지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미용실에도 갔고 일요일마다 뭘 하는지도 따라다녔어. 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담담했죠.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서 걱정했어. 아니, 의심했어.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혔는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민지가 손수건을 꺼내 혜자에게 건넸어요. 울지 마세요, 어머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지가 웃고 있었죠. 저도 이해해요. 정말로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혜자가 흐느꼈습니다. 민지가 하늘을 올려봤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거든요. 무서웠다고? 준호 씨 부모님을 만난다는 게요. 제가 부족해서 거절당할까봐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봐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나쁜 편견을 깨고 싶었거든요. 민지야. 하지만 가끔은 지쳐요. 아무리 노력해도 고아라는 꼬리표는 안 떨어지니까.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혜자가 민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구나.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살아계셨다면. 순간 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엄마를 잃은 어린 아이의 외로움이. 민지야. 혜자가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가 혜자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어머님,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혜자의 말에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혜자가 민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래, 준호랑 결혼해서도 넌 내 딸이나 다름없어. 어머님. 민지가 다시 혜자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혜자의 핸드폰이었죠. 준호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준호야.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울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혜자가 민지를 봤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준호야, 지금 민지랑 있어. 네, 민지랑요? 준호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래, 우리 지금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민지. 무슨 일이야? 혜자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민지한테 잘못했어. 네,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혜자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의심했던 일, 몰래 따라다녔던 일,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일까지.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실망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지가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민지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민지가 혜자를 봤습니다. 어머님이 절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지는 놓치지 마, 준호야. 결혼을 허락하마.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준호가 혜자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 고아원 가자. 혜자가 제안했어요. 네, 민지가 놀랐습니다. 나도 40년간 미용실 했잖아. 아이들 머리 예쁘게 해주고 싶어. 정말요?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거야.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갈게요. 뭐든 도울게요. 세 사람이 웃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이었어요. 세 사람이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지 언니, 아이들이 달려나왔어요. 오늘은 누구랑 왔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혜자와 준호를 소개했어요. 혜자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래, 이제부터 민지 엄마가 됐어. 너희들도 편하게 할머니라고 불러. 할머니. 아이들이 혜자에게도 달려들었어요. 혜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용 도구를 꺼냈어요. 자,
누가 먼저 머리 자를래? 저요. 저요.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혜자와 민지가 나란히 앉아 아이들 머리를 잘랐어요. 준호는 잘린 머리를 쓸고 아이들과 놀아줬죠. 할머니 손이 정말 부드러워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혜자가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40년 동안 머리를 잘랐거든. 민지가 혜자를 봤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었어요. 아이들의 머리가 모두 단정해졌습니다. 와, 다들 너무 예뻐졌어. 준호가 감탄했어요. 아이들이 거울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원장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와주시니. 아니에요. 저희가 더 행복해요. 혜자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어요. 오늘 정말 뜻깊었어요. 준호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 혜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민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죠. 엄마. 응? 민지 정말 좋은 사람이죠? 준호가 백미러로 민지를 봤어요.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였어. 이런 보물을 몰라봤으니. 이제라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준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혜자가 민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눈을 떴어요. 아, 잠들었나 봐요. 피곤했구나. 들어가서 쉬어. 혜자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들어가서 쉬세요. 민지의 엄마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현관에서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혜자가 말했어요. 네, 엄마. 응, 엄마. 민지와 준호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웃었어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혜자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딸을 얻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딸. 민지야, 미안하고 고맙다. 이제부터 진짜 엄마가 되어줄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 만난 진정한 가족.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